최근 소비 에너지의 방향이 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유 경제에서도 보면은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향유할 수 있다면 굳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소유에서 향유와 공유, 참 바람직한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협력적 생태계, 초협력을 위한 핵심 솔루션은 무엇인지 최근 새로운 숙박 공유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게 그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하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홈스테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왜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에서 보면은 내가 런던으로 갈 테니 내 집이 비었으니 쓸 사람 이라고 하고 민박처럼 대여해주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네이선 블레 차르지크 공동 창립자 겸 CTO 최고 기술 경영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 I'm Nathan Blecharczyk. 저는 네이선 블리차르지크고요. 에어비앤비의 CTO입니다.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우선 에어비앤비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공동 창립한 사람이 3명인데요. 5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룸메이트로 같이 사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의 친구가 임대료가 이제 충분히 없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이 이제 디자이너였는데요. 동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호텔들이 다 동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회의에서 어떤 엑스트라 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25살의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한 사람은 35세 여성이었고요. 한 사람은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인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이 다 회의에 가서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말에 1,000불을 벌었던 것이죠. 이렇게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이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방을 빌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4년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누군가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의 호텔 대신 숙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태를 크게 바꿔놓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을 바꿔놓고 있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비앤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선도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공유를 중심으로 한 행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인데요. 에어비앤비가 과연 이 향유나 공유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웹사이트입니다. 플랫폼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방이라든가 전체 집이라든가 하여튼 그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저녁만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죠. 그리고 여행객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와서 묵는 사람들을 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러 여행자 입장에서는 호텔 예약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적지를 입력을 하시면요. 여러 개의 그 결과가 뜨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그냥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현재 저희가 35만 개가 넘는 그런 숙박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개의 도시, 192의 국가입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 또는 파리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19,000개가 넘는 그런 숙박시설들이 개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숙박시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인데요. 또 이런 추가 남는 베드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그런 부부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남아있는 방을 렌트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들 집에서 이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집 전체도 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주 컬러풀한 집이 되겠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독채를 렌트하겠다라고 해도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의 그 뒷마당에 있는 이러한 곳들. 지금 보시는 기린 있죠? 이런 환경보호 그런 시설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침을 같이 즐기고자 하는 기린도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글루에서도 머무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정말 여행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내놓는 그러한 집을 공유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거의 처음 하는 경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0%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이죠. 주거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의 주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를 아주 간소화하고 또 안전한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게스트로서 뭔가 예약을 하면 에어비앤비에 부킹을 하는 시점에서 전액을 완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금액을 도착을 하실 때까지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취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묘사한 곳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게 될 경우는요. 저희 서포트 라인에 24/7 아무 때나 전화를 하면은 100%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호스트 집의 입장에서는 이 게스트의 신용카드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프런트 데스크에서 호텔에서 하다시피. 왜냐하면은 그렇게 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게 되면은 그 신용카드 해석이 나간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백핸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으로서 정말 많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유 경제에서 에어비앤비에서는 10억에 해당하는 호스트 개런티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스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어떤 주거지의 파손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물 도난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요. 10억 원까지는 에어비앤비가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작년에 아주 전형적인 호스트는 5,800불을 연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42일만 임대를 했는데 이러한 수입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3일만 이렇게 임대를 놓고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2%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상당 부분 충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금융 위기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또 이렇게 확장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금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비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런 재정적인 효과보다도 심리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어떤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베이에리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이에리아의 호스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실 내 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이 에어비앤비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수입이어서 이제 나의 목표액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베이커리를 확장을 하고 다른 꿈도 꾸게 되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수입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꿈을 키워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어떤 처음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텐데요. 이러한 성취감이나 성공을 느끼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다 자체적인 어떤 소액 기업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어비앤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다른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키우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커뮤니티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집을 떠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그 호스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만나서 웹사이트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프렌십이라고 하는 단어다. 근데 내가 프렌십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집 앞에서 어떤 데모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그 가옥이 파손이 됐는데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괜찮다, 집도 괜찮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즉 폭동이 일어나고 4시간 만에 그 부모랑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7명의 그 지난 에어비앤비의 그 게스트들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커뮤니티 의식이 얼만큼 장려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컨셉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상당히 아주 인기가 높은 컨셉이죠. 근데 이 호스트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용했는데요. 대학으로 가면서 뭐 뉴욕에 가서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때는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이 트리하우스를 에어비앤비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리하우스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가 엄청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은퇴한 이 아버지는 이제 이런 제너럴 컨트랙팅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트리하우스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사회에도 큰 반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되겠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어떤 숙박시설을 건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호텔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라든가 수자원의 소비 주체이자 또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삶이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상당히 혜택이 커집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주로 집중되는 곳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와 뭐 호텔이 없는 그러한 곳까지 다 이렇게 에어비앤비 네트워크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여행객이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쓸 때 대부분의 돈을 바로 그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객들은 여행을 하면서 이 현지 식당에 가서 또는 현지 뭐 매장이라든가 이러한 작은 소규모의 그러한 그 소매 유통점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어떤 그런 관광 특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벗어난 곳에서 수입이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35%는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75%는 나는 다시 그 도시에 돌아올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의 아주 경험이 또는 그 도시의 경험이 너무 좋았다. 현지인처럼 주민처럼 살면서 정말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업 면에서도 상당히 큰 윈윈 결과이죠. 또 그 외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원들을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산디가 뉴욕시티를 강타를 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상사태로서 아무도 이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단 며칠 안에 우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1,40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무료로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민이라든가 이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난구호 활동에 손길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나큰 변화의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공유경제 아이디어 뒤편에는 이러한 모든 자산,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저활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남아있는 잉여 자산, 잉여 시간을 금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백 년 동안의 기업들을 보면은 다 특화를 해서 뭐 자동차를 통해서 또 뭐 라이드라든가 파킹이라든가 또는 뭐 파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개의 기업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주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대 소비로 특정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입만 했던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사도 사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보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들을 사는데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다가 그냥 얻다가 그냥 처박아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대출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광고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라고 계속해서 장려하는 광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개인의 소유로 남들에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다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될 새로운 시대, collaborative consumption이라고 하는 협업형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평판을 온라인에서 누적해 나가고 또 커뮤니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러한 자원에 대한 자신들이 누적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공동 액세스를 해서 같이 항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결국은 이 액세스가 소유권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액세스는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발목이 잡히는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대안에 왜 내가 굳이 거의 매일까요? 다이버시티, 즉 다변성이라든가 다양화야말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거래의 변화. 중에서 인터넷의 첫 번째 세대는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였죠. 오프라인 커머스를 온라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도래였고 두 번째 파도는 사회였습니다. 즉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은 오프라인 세계를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아쉽다. 굉장히 특별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물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시 통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이라든가 훨씬 더 시뮬러스한 통합,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의 행태를 바꿔놓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볼까요? 나이키 퓨얼 밴드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서 차고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죠. 구글 글라스 쓰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증강현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또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온라인은 오프라인 삶과 생활과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만 개의 도시, 에 진출해 있고요. 리더들은 이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장님께서 얼마나 전향적이었는지 미래를 보는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을 통해서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 나머지 세계의 도시에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회를 통해서 현지 회사들에게 리소스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정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013년 4개월 만에 1200개의 새로운 그러한 주거지들이 숙박시설이 저희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첫 4개월 동안, 단 4개월 만에 1200개에 해당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파리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19,000개의 숙박시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1,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10,000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참신한 방법입니다. 도시를 체험하는 새로운 방법? 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현지식으로 제가 한옥에 머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저희가 당연히 예약을 했고 묵었는데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만 열어서 보면 사람들이 다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현지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스트 패밀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한테 정말 한국식의 조찬 아침을 저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언제 오나 너무나 학수고대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해줬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엄청난 가치 제한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고 또 성취감이 높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